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코빼기도 안 보여? 당장 튀어와서 떡국 안 끓이고 뭐하냐? 새해 아침부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삭의 며느리는 부어오른 배를 부여잡고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대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냈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시 후 퀵서비스로 도착한 박스를 열어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했던 한우 세트가 아닌 아들의 적나라한 외도 증거와 상간녀 소송장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가장 기쁜 새해 첫날, 가장 처참한 지옥을 선물 받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이제 막 홀로 서기를 시작한 만삭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월 1일 새의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소파에 기대앉은 이서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확정 증명서를 바라보며 배를 쓰다듬었죠.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액정에 뜬 박말자라는 세 글자를 보자마자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서연이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코빼기도 안 보여? 오늘 새해 첫날인 거 몰라?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 박말자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차분하게 대꾸했죠. 어머님, 지금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잖아요. 어제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은 거 잊으셨어요? 뭐, 이혼? 도장 찍었다고 당장 남이냐? 호적 정리되려면 한참 멀었어. 잔말 말고 당장 튀어와서 떡국 안 끓여? 저 다음 주가 출산 예정일이에요. 거동도 힘든 만삭 임산부한테 오라가라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박말자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만삭이 무슨 벼슬이야? 나 때는 밤 매다가도 애 낳고 바로 밥상 차렸어. 어디서 엄살이야, 엄살은. 네가 그따위로 게을러 빠졌으니까 우리 민석이가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야. 남편의 외도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말에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 그래서 민석 씨가 밖으로 나돌았군요. 어머님 교육 덕분에.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빈손으로 오면 문도 안 열어줄 줄 알아. 박말자의 악다구니에 서연이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아니, 제 대신 갈 게 있어요. 마침 딱 맞춰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냈으니까 그거 받으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물?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비싼 한우 세트 아니면 들여놓지도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뚝. 전화가 끊어지자 서연이 불룩 나온 배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님? 그 한우보다 훨씬 비싼 값 치르게 해드릴게요.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퀵서비스 기사가 묵직한 박스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이서연 씨 되시죠? 박말자 시댁으로 보내는 물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가장 빠른 특급으로 부탁드려요.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라서요. 서연이 기사에게 박스를 건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말자의 집 거실은 친척들로 북적이고 있군요. 박말자가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소파 한가운데 앉아 사과를 깎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글쎄 그년이 배 좀 불렀다고 시애미한테 대들지 뭐니? 내가 오라고 호통을 쳤더니
겁을 집어먹고 선물을 보냈다더라. 역시 여자는 휘어잡아야 말을 듣는다니까. 옆에 앉아있던 동서가 맞장구를 치며 박말자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 기세가 보통이 아닌데 형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네요. 근데 며느리가 만삭이라 힘들긴 하겠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다 엄살이라니까. 우리 민석이가 인물이 훤하니까 지가 모시고 살아야지. 감히 어디서 투정을 부려? 박말자가 콧방귀를 뀌며 구석에 앉은 아들 최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최민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물만 들이켜고 있었죠. 최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진짜 온대? 그냥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괜히 와서 긁어부스럼 만들면 어떡해. 이 못난 놈아, 어깨 좀 펴. 그년이 선물 보냈다잖아. 네가 기가 죽어 있으면 안 돼. 사내 대장부가 밖에서 여자 좀 만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래도 서연이가 보통 애가 아닌데. 최민석이 말끝을 흐리며 현관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오냐, 왔다? 어디 얼마나 비싼 걸 보냈나 보자. 박말자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말자가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받은 묵직한 박스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개봉 박두다. 무게를 보니 갈비 세트가 분명해. 백화점 거 아니면 내가 당장 돌려보낼 거야.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박스에 쏠렸습니다. 동서가 박스를 만져보며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형님. 묵직한 게 진짜 비싼 건가 봐요. 며느리가 눈치는 있네요. 박말자가 신이 나서 커터칼로 테이프를 쫙 뜯어냈습니다. 자, 보자. 짜잔. 박말자가 박스를 뒤집어 내용물을 식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우수수. 하지만 쏟아져 나온 것은 기대했던 붉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과 붉은색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들이 식탁을 덮어버렸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사진을 집어들고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형님, 이거 민석이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옷을 다 벗고 있네. 박말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하나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이 미친년이 돌았나? 사진 속에는 최민석이 낯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연이 임신 초기 입덧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짜가 박힌 사진들이었죠. 최민석이 자신의 비밀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낱낱이 출력된 서류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다 알고 있었어. 내 통장 내역까지 싹 다. 최민석이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동서가 서류 뭉치 밑에 깔려있던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형님, 이건 뭐예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발장? 박말자 귀하? 박말자가 화들짝 놀라 동서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그년이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야. 동서가 싸늘한 눈빛으로 박말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게 공금에 손을 대셨어요? 어쩐지 요즘 정산이 안 맞더라니. 설마 민석이 도박빚 갚아주느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동서. 그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야. 내가 곧 채워 넣으려고 했어. 진짜야. 박말자가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지만 친척들은 이미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콩가루 집안꼴 좋다.
우린 가볼게요.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골치 아프니까. 친척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자 박말자가 그들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니, 밥은 먹고 가야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야, 가지마.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현관문은 매정하게 닫혔고 거실에는 박말자와 최민석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박말자가 씩씩거리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보내? 네가 제정신이야? 당장 안 튀어와?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박말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저런 뱀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어. 내 팔자야. 민석이 너는 멍청하게 앉아서 뭐해? 당장 가서 그년 머리채라도 잡아와. 박말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최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구석에 웅크리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서연이가 내 도박 사이트 아이디까지 다 알고 있어.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감옥은 무슨 감옥이야.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내 변호사 사서 그년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같은 시각 서연의 집 초인종이 울리고 배달원이 피자 박스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연이 피자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치즈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뱃속의 아이가 기분 좋은 듯 꿀렁하고 움직였죠. 서연이 피자 한 조각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 들었지? 저 사람들 비명. 이게 우리 태교 음악이야. 서연이 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위를 든 서연의 손이 망설임 없이 사진 속 최민석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서극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잘 가라, 최민석. 그리고 지옥 같았던 내 20대야. 이제부터는 나랑 우리 아가만 행복할 거야. 서연이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서슬 퍼런 도끼가 아름답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복도에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박말자와 최민석이 기어이 서연의 집 앞까지 쫓아왔군요. 박말자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서연, 문 열어.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딴 걸 보내고 무사할 줄 알았어? 당장 나와. 쿵쿵쿵. 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발길질 소리에 이웃집 현관문들이 하나둘씩 빠끔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자 박말자가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지 뭡니까?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박말자의 악어의 눈물 연기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민석도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죠. 서연아, 제발 나와서 말로 하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때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삭의 배를 힘겹게 감싸 안은 서연이 창백하지만 서늘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 기능이 돌아가고 있었죠. 다들 잘 오셨네요.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
주거침입 및 협박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말자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 주거침입? 내 아들 명의로 된 집에 내가 왔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너 오늘 아주 죽어봐라. 박말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자 서연이 재빨리 몸을 피하며 휴대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한 듯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년아, 너네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치디? 없는 집구석에서 시집 왔으면 죽은 듯이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너 같은 건 우리 집 식모로 쓰기도 아까워. 그것은 과거 박말자가 서연에게 퍼부었던 폭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적나라한 욕설이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우자 구경하던 이웃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죠. 박말자의 얼굴이 당황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이 스피커 볼륨을 더 높이며 박말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어머님. 여기 2탄, 3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민석 씨가 유흥업소 여자랑 통화하면서 제 욕하던 녹음 파일도 틀어드릴까요? 최민석이 기겁하며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사람들 보잖아. 내가 잘못했어, 응? 서연이 최민석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치며 그의 와이셔츠 소매를 가리켰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그리고 그 소매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나 지우고 연기해. 역겨우니까. 최민석이 황급히 소매를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박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찍지 마.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들이야. 이거 다 조작이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가리죠.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지세요. 3분 내로 안 사라지면 경찰 부릅니다. 서연의 단호한 일갈에 박말자가 이를 갈며 최민석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야, 뭐해. 가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두고 봐라. 내 아들 앞길 막으면 천벌 받을 줄 알아. 박말자와 최민석이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고 서연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노려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배가 뭉쳐오자 서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후, 괜찮아. 엄마가 이겼어. 놈들은 겁쟁이일 뿐이야.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민석은 내연녀 김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야, 큰일 났어. 서연이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녹음 파일의 사진까지. 우리 어떡하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 김유리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투였습니다. 오빠, 징징거리지 말고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은 안전해? 그건 엄마 거니까 괜찮겠지? 근데 위자료 달라고 하면.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위자료 줄 돈이 어디 있어? 오빠, 그 여자 약점 없어? 만삭이면 호르몬 때문에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몰아갈 수 있잖아. 양육권 뺏어오겠다고 협박해서 소송 취하하게 만들어야지. 아, 맞다. 서연이 임신 초기에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은 적 있어. 그거네. 그걸로 밀어붙여. 정신병 있는 엄마한테 애 못 맡긴다고. 알았어? 끊어. 전화가 끊어지자 최민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박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방법이 있어. 서연이 그년 애 뺏긴다고 하면 꼼짝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죠. 무료 법률 상담소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 접수조차 힘들었고 유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턱없이 높았습니다. 서연이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위자료 청구 때문에 왔는데요. 중년의 변호사가 서연의 내민 서류를 훑어보다가 피고인의 이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말자 씨요? 그 시장통에서 유명한 억척 할머니 아닌가? 아이고, 이 사건은 좀 곤란한데. 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워낙 지역 유지들하고 발이 넓어서요. 괜히 맡았다가 시끄러워지면 우리 사무실 이미지도 있고 다른 데 알아보시죠. 서연은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만삭의 임산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최민석이었습니다. 이서연, 좋은 말로 할 때 소송 취하해. 너 임신 초기에 정신과 상담받은 기록 내가 다 확보했어. 우울증 있는 여자한테 양육권 절대 안 가는 거 알지? 애 뺏기기 싫으면 얌전히 굴어. 문자를 본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저들이 정신병력을 조작해서라도 아이를 뺏어가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길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쁜 놈들. 어떻게 애까지 건드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여론에 호소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서연은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고발합니다. 서연은 지난 10년의 서름과 남편의 외도 증거 그리고 오늘 겪은 협박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다 쓰고 등록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노트북 화면 오른쪽 아래에 배너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의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과 함께 강렬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법무법인 태산 파트너 변호사 강도진.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 제가 찾아드립니다. 가사소송 승률 1위. 강도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항상 도서관 맨 뒷자리에서 묵묵히 법전을 공부하던 과 선배 그리고 서연이 힘들 때마다 말없이 캔커피를 건네주던 그 선배가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홀린 듯이 광고 배너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뜬 상담 예약 번호를 보며 서연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선배라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벼랑 끝에 선 그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서연의 소송 예고장으로 초상집 분위기였던 박말자의 집 거실에 화려한 꽃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최민석의 내연녀 김유리가 양손 가득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들고 현관을 들어섰기 때문이죠. 김유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특유의 살살 녹는 눈웃음을 치며 박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어요. 박말자가 김유리가 건넨 쇼핑백을 열어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고급 밍크 코트와 악어 가죽 가방이 번쩍거리고 있었거든요. 박말자가 코트를 몸에 대보며 입이 귀에 걸려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진짜야? 넌 무슨 돈이 이렇게 많니? 김유리가 박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 H건설 회장님 막내딸이에요. 그동안 신분 숨기느라 힘들었어요. 이번에 아빠가 미리 유산 상속을 좀 해주셨거든요. 뭐, H건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민석이가 복덩이를 물어왔네. 복덩이를. 박말자는 김유리의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눈앞의 명품과 건설사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민석도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어깨를 으쓱했죠. 엄마, 내가 뭘 했어. 서연이 같은 칙칙한 애랑은 급이 다르다니까. 김유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서연 씨가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소송 시작되면 어머님 재산부터 가압류할 텐데 그럼 이 집이랑 가게, 보증금까지 다 묶여버려요. 뭐, 가압류? 그럼 내 돈을 한 푼도 못 쓴다는 거야? 박말자가 펄쩍 뛰자 김유리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손을 써야죠. 제가 아는 프라이빗 뱅커가 있는데 제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 잠시 옮겨두면 절대 못 찾아요. 이혼 소송 끝나면 제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박말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밍크 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에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피 같은 돈을 그년한테 뺏길 수는 없지. 내 당장 통장 정리해 오마. 사실 김유리는 전과 삼범의 상습 사기꾼으로 박말자의 돈을 챙겨 해외로 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탐욕에 눈먼 박말자와 최민석은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의 상황은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도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진 변호사님은 현재 대형 소송건으로 신규 수임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상담 예약도 3개월 뒤에나 가능하세요. 저 대학 후배인데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지자 서연은 허탈감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민석은 서연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 입금마저 끊어버렸죠. 당장 다음 주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분유값은커녕 당장 먹을 쌀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집 근처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단기 판촉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불판 앞에 섰습니다. 자, 맛있는 떡갈비 시식하고 가세요. 오늘만 10일 행사합니다. 서연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미안해. 조금만 참자. 엄마가 얼른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서 화려한 옷차림의 남녀 무리가 깔깔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박말자와 김유리, 그리고 뒤따르는 최민석이었습니다. 박말자가 김유리가 사준 밍크 코트를 입고 한껏 으스대며 시식 코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냄새가 좋네. 우리 며느리. 아니, 유리야. 이거 좀 먹어봐라. 박말자가 이쑤시개를 집어들려다
불판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여기서 뭐하니? 서연도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유리가 서연의 남루한 앞치마와 부어오른 얼굴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전부인 되시는 분 아니세요? 세상에 만상몸으로 여기서 고기나 굽고 계신 거예요? 구질구질해라. 서연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최민석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지만 김유리의 눈치를 보며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서연. 너 창피하게 동네 마트에서 뭐하는 짓이야?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집게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생활비 끄는 게 누군데 적반하장이야? 당신들 장 볼 거 아니면 비켜. 영업 방해하지 말고.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박말자가 뚜껑이 열렸는지 시식용 떡갈비 접시를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접시가 깨지고 고기가 바닥에 나뒹굴자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불하려. 네가 시집에서 쫓겨나더니 아주 막 나가는구나. 꼴 좋다, 꼴 좋아. 박말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마트 보안 요원이 달려오려 했지만 최민석이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너 당장 따라와. 내 뱃속에 넣고 이런 천박한 짓 하는 거 못 봐줘. 양육권 포기 각서 쓰기 전에는 못 가. 이거나. 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최민석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김유리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고 있었죠. 최민석이 서연을 억지로 끌고 가려다 서연이 버티자 홧김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말을 안 들어? 확! 최민석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번개처럼 나타나 최민석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최민석의 팔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아, 누구야? 최민석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최민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나직하지만 묵직한 저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임산부에게 무슨 짓입니까? 최민석이 남자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대꾸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부부싸움에 왜 끼어들어? 남자가 최민석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서연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최민석의 가슴팍에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남남인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행동, 폭행 미수의 협박, 업무 방해입니다. 최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파트너 변호사 강도진. 김유리가 뒤에서 명함을 훔쳐보고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사람 뉴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변호사잖아. 승률 100%라는 그 사람. 박말자도 변호사라는 말에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도진이 싸늘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제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접근하면 그땐 법정이 아니라 유치장에서 뵙게 될 겁니다. 꺼지십시오. 강도진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최민석과 박말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쥐구멍을 찾는 쥐새끼처럼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김유리도 강도진의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사라졌죠. 주변이 조용해지자
강도진이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은 놀람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풋풋했던 선배는 이제 든든한 어른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늦었지? 미안해, 서연아.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옥 같던 현실 속에 나타난 단 하나의 구원. 두 사람의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트에서의 소동 직후 서연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도진의 신속한 대처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오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이 의사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마취에서 깬 서연이 흐릿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죠. 선배, 우리 아가는요? 아가는 괜찮아요? 도진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서연의 이마를 닦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건강한 아들이야. 방금 인큐베이터에서 곤이 자는 거 보고 왔어. 너 닮아서 아주 잘생겼더라. 고생했어, 서연아. 서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나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서연이 도진의 소매를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선배 아니었으면 저랑 아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도진이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사실 나 내 소식 듣고 계속 찾고 있었어. 네가 낸 소송장 법원 전산망에서 보고 바로 달려온 거야. 서연아, 이제 혼자 싸우게 안 둬. 이 전쟁 내가 내 무기가 되어줄게. 도진의 든든한 고백에 서연은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도진은 그런 서연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병원 복도에 서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팀 꾸려. 박말자, 최민석, 그리고 김유리까지. 금융거래 내역부터 통화 기록까지 싹 다 털어.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도진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의 냉철한 변호사 그 자체였죠. 일주일 뒤 도진은 서연을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연이 비용 걱정에 손사래를 쳤지만 도진은 나중에 성공해서 갚아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몸을 추스른 서연이 조리원 면회실에서 도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이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눈을 반짝였어요. 서연아, 법적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넌 이제부터 복수가 아니라 성공을 준비해. 성공이요? 제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경력 단절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도진이 서연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대학 때 식품영양학 수석이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넌 여전히 아름다워. 네가 가진 그 미모와 요리 실력, 그걸 무기로 쓰는 거야. 제 미모랑 요리 실력이요? 요즘은 SNS가 권력이야. 30대 미모의 싱글맘이 만드는 다이어트 건강식. 이거면 무조건 터져. 네가 직접 모델이 돼서 요리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야.
사람들은 내 사연과 미모, 그리고 실력에 열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도진의 확신에 찬 눈빛에 서연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저 사람들이 저버린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보란 듯이 성공할게요. 그 시각 박말자의 집은 탐욕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유리가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짜 투자 설명서를 펼쳐놓고 박말자를 꼬드기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인데 지금 들어가면 수익률이 300%예요. 저도 아빠 몰래 비상금 털어서 넣었어요. 박말자가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들여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300%? 그럼 내가 10억을 넣으면 30억이 된다는 소리냐? 그럼요. 근데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라 이번 주까지 마감이에요. 어머님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딱 되는데. 아깝다. 옆에서 듣고 있던 최민석이 눈을 번뜩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뭘 고민해? 유리 믿고 가자. 30억이면 서연이 위자료 던져주고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 박말자는 30억이라는 말에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꺼내왔습니다. 그래, 유리야. 내가 너만 믿는다. 이거 대박 나면 너한테 밍크코트가 아니라 벤츠 한 대 뽑아주마. 김유리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박말자의 손에서 도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불려드릴게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줄도 모르는 박말자와 최민석은 김유리가 건넨 가짜 계약서에 신나게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한편 조리원을 퇴소한 서연은 도진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서연이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화장품 대신 도진이 선물해준 새 화장품으로 정성스럽게 화장을 시작했죠. 거울 속에 비친 서연의 모습은 아이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청초하고 눈부셨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조명 앞에 섰습니다. 자, 준우야. 엄마 잘할 수 있지? 큐. 서연은 능숙한 솜씨로 저염식 곤약 떡볶이를 만들며 자신의 이혼 사유와 홀로서기 과정을 담담한 내레이션으로 풀어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잠이 든 서연.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한 서연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밤사이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하고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댓글창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저런 미모의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전 남편 눈 삔 거 아님? 그 떡볶이 어디서 사나요? 공구 열어주세요. 사연 듣고 울었어요. 언니 힘내세요. 무조건 응원합니다. 서연의 미모와 진정성 있는 사연,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알고리즘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사고 친 것 같아요. 주문이 빗발쳐요. 전화를 받은 도진이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서연은 된다고 했지? 이제 시작이야. 물 들어왔을 때 노 젓자. 공장 계약하러 가자. 서연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든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무기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당당한 CEO, 이서연의 화려한 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뒤 도진의 사무실.
도진의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조사 끝났습니다. 김유리, 본명은 김복자. 전과 3범의 현재 지명 수배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박말자 씨 건물 담보로 대출금 15억이 실행되어 김유리의 대포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훑어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여주는군. 김 실장, 출국 금지 신청 준비해. 놈들이 가장 행복한 꿈을 꿀 때 바닥으로 처박아 줄 테니까. 도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성공과 시댁의 파멸,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식품가는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군요. 화려한 조명 아래 이서연의 다이어트 도시락 팝업 스토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이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고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비한 수량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제 도시락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와, 언니 너무 예뻐요. 서연 씨, 저 팬이에요.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서연은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10년 동안 부엌대기로 살았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서연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성 CEO이자 인플루언서 그 자체입니다. 서연의 미모와 인생 역전 스토리는 연일 방송을 타며 서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반면 같은 시각 박말자의 집 풍경은 지옥도가 따로 없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가구들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박말자가 산발한 머리로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전화기를 붙들고 악을 쓰고 있네요.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유리야, 내 돈 내놔. 내 30억. 수화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박말자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년 말을 믿고 집문서까지 내주다니. 민석이 너 이놈, 네가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최민석이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더 좋아했잖아. 3배로 불려준다니까 엄마가 먼저 도장 찍었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당장 내일 경매 넘어간다고. 이 못난 놈아. 네가 가장이면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사기꾼년을 며느리라고 데려와. 썩 꺼져. 내 돈 찾아와. 박말자와 최민석이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구는 사이 TV 뉴스에서는 서연의 인터뷰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이서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이서연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제 성공의 원동력은 저를 버리고 짓밟았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제게 도끼를 심어주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누군가의 하녀로 살고 있었겠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TV 속 서연의 뼈있는 한마디에 최민석과 박말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최민석이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서연이가 저렇게 예뻤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박말자가 TV를 향해 리모컨을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이 나를 비웃고 있어. 감히 시어머니를 조롱해? 저거 다 내 돈으로 차린 회사야. 내 돈 훔쳐서 성공한 거라고.
박말자의 억지에 최민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 어딜 가? 이 난리통에. 서연이한테 가야지. 쟤 지금 돈방석에 앉았잖아. 가서 빌기라도 해야지. 우리 아들 핑계대면 모른 척하진 않을 거야. 최민석은 꾀죄죄한 옷차림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박말자도 질세라 신발을 구겨 신고 뒤따라 나갔죠. 하지만 동네 시장 입구에서 상인들이 박말자를 보고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기 박씨 아니야? 며느리 쫓아내더니 쫄딱 망했다며? 글쎄, 사기꾼한테 속아서 집까지 날렸다잖아. 쌤통이다, 쌤통이야. 복을 제 발로 걷어찼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천벌 받은 거야. 박말자는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녀에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으니까요. 오후 늦게 서연은 회사 로비에서 강도진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슈트를 입은 도진이 서연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완벽했어. 서연이 너 이제 진짜 방송 체질인가 봐. 다 선배 덕분이죠. 선배가 써준 예상 질문지에서 다 나왔던데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도진을 올려다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웬 노숙자 행색의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서연아, 여보, 나야 민석이. 최민석이 서연을 발견하고 달려들자 로비에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눌렀습니다. 이거 나 이 회사 대표 남편이야. 여보, 왜 그래? 나 좀 봐봐.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발버둥 치는 최민석을 보며 서연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최민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누가 당신 남편이야? 우린 이미 남남이야. 그것도 아주 지저분하게 끝난.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잠깐 귀신이 씌었었나 봐. 우리 준우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응?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최민석이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혐오스럽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옆에 있던 도진이 싸늘한 표정으로 최민석의 손을 밟을 듯이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최민석 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잊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강도진, 내 놈이 우리 사이 이간질한 거지? 네가 내 마누라 뺏어가려고 수작 부린 거잖아. 최민석이 악을 쓰며 도진을 노려보자 서연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널 버린 건 나야. 그리고 넌 내 인생의 5점일 뿐이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서연이 도진의 팔짱을 끼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최민석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서연,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바람나서 조강지쳐 버렸다고 인터넷에 다 뿌릴 거야. 건물 밖으로 쫓겨난 최민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유명 CEO 이서연의 실체 폭로합니다. 변호사와 바람나서 남편 버리고. 하지만 등록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PC방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죠. 법무법인 태산입니다. 최민석 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접수되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도진의 법무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최민석의 손발을 완벽하게 묶어버린 것입니다. 최민석은 키보드를 내려치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인천공항 출국장,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박말자의 전 재산을 털어 해외로 도주하려는 김유리입니다. 그녀의 어깨에 메어진 가방이 묵직해 보입니다. 탑승 수속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김유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만 타면 끝이야. 30억이면 외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김유리가 여권을 직원에게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복자 씨,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어디선가 굵직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사복 경찰들이 순식간에 김유리를 에워쌌습니다. 김유리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김복자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긴요. 지문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김유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유리가 반항하며 몸부림치다 어깨에 맨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퍼가 터지며 가방 안에서 박말자의 금부치와 현금 다발, 그리고 최민석 명의의 대포폰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H건설 회장이야. 김유리가 끝까지 허세를 부렸지만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회장 딸은 무슨 전과 삼범 주제에 가서 콩밥이나 먹어라. 같은 시각 서연은 도진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편에 켜진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시댁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화면에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김유리의 모습이 비치자 서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잡혔네요. 생각보다 빨리. 도진이 서연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놈들이 가장 행복한 꿈을 꿀 때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서연이 도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선배 덕분에 저 이제 진짜 자유가 된 것 같아요.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는 내 인생의 꽃길만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도진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연은 도진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깊어지는 밤, 창밖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텅 빈 집에서 뉴스를 보던 박말자와 최민석은 충격적인 소식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말자가 TV 화면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내 돈, 내 패물, 전현이 다 훔쳐갔어.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최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김유리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오후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최민석은 이성을 잃은 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깡소주를 들이켜고 있군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에서는 쉰내가 진동합니다. 서연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 회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되자 그는
마지막 남은, 아니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아들 준우를 노리기로 결심했죠. 돈이 떨어진 그에게 아들은 그저 서연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인질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4시 유치원 하원 시간입니다. 노란 셔틀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선생님 손을 잡고 나오고 있네요. 최민석이 비틀거리며 유치원 정문 앞 가로수 뒤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 서연의 아들 준우가 선생님과 함께 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민석이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눈을 번뜩이며 뛰쳐나갔습니다. 준우야, 아빠 왔다. 최민석이 술 냄새를 풍기며 준우의 작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앙, 엄마, 선생님. 선생님이 기겁하며 최민석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아이한테 무슨 짓입니까? 손 놓으세요. 이 새끼 아빠다. 내 아들 내가 데려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비켜. 최민석이 선생님을 거칠게 밀치고 준우를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준우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기 시작했죠. 싫어. 아빠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이 자식이. 아빠가 가자면 가는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조용히 안 해? 최민석이 이성을 잃고 고사리 같은 준우의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준우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 미쳤나 봐. 저 사람 말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자 최민석이 당황하여 준우를 억지로 들어 올리려다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준우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세게 넘어졌고 이마가 찢어지며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준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야, 신고해 주세요. 빨리요. 선생님이 피를 흘리는 준우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최민석은 피를 보자 겁이 났는지 뒷걸음질 치다 때마침 도착한 경찰차를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거나 내가 아빠라고. 내 아들 훈육 좀 한 건데 왜들 난리야. 최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1시간 뒤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서연이 한쪽 구두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려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마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준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무너져 내리듯 침대 곁으로 다가가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우야, 엄마 왔어.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서연의 눈물에 준우의 환자복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지만 찢어진 부위가 깊어서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의 심리 상태입니다. 아빠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연은 준우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그 성공이 독이 되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었던 최민석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아직 친권이 박탈되지 않았고 아이를 데려가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받아낸 것이죠. 경찰서를 나온 최민석은 곧장 박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풀려났어. 지금 준우 병원에 있대. 그리로 와. 가서 들어 누워야 합의금이라도 뜯어내지. 어둠이 내린 병원 로비, 끔찍한 불청객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민석과 박말자가 병원 입구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손주 내놔라. 며느리가 애를 빼돌리고 시아버지를 모른 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박말자가 병원 로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통곡소를 벌였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모여들자 최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병실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내 아들 내가 보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위자료 내놓으라고. 병실 안에 있던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준우가 경기하듯 놀라며 서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빠 오지 말라고 해. 으앙, 괜찮아, 준우야. 엄마가 있잖아. 절대 문 안 열어줄 거야. 쉿, 울지 마. 서연이 급하게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휠체어와 의자로 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쿵, 쿵 하고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확 불질러 버린다. 최민석의 광기 어린 협박에 서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창밖에는 벌써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명 CEO 이서연, 전 남편과 양육권 다툼, 병원서 대치 중,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서연의 휴대폰은 주주들의 항해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죽어버려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 멍한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날까요?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서연아, 지금 병원 로비야. 절대 문 열지 마.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겁먹지 마, 서연아. 나 믿지? 수화기 너머로 도진의 다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와 함께 우당탕하는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비켜. 이거 안 나? 도진이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최민석과 박말자를 제압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선배, 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준우 좀 살려주세요. 금방 갈게. 1분만 버텨. 이제 다 끝났어. 문 밖에서 들려오던 최민석의 발길질 소리가 멈추고 대신 끌려가는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준우를 품에 꽉 안고 오열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성공의 정점에서 맞이한 가장 끔찍하고 긴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민석과 박말자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직후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섰습니다. 도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있고 숨을 몰아쉬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알 수 있었죠. 서연은 침대 구석에서 준우를 끌어안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도진이 한 걸음에 달려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이 도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우리 준우 뺏기는 줄 알고.
괜찮아.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왔잖아. 도진이 서연을 안심시키며 겁에 질려 눈만 깜빡이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삼촌이 나쁜 사람들 다 쫓아냈어. 이제 푹 자도 돼. 삼촌이 여기서 밤새 지켜줄게. 진짜요? 아빠 다시 안 와요? 그럼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 거야. 약속할게. 도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우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진이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김유리가 잡히면서 모든 게 끝났어. 김유리가요? 정말 잡혔어요? 응. 공항에서 체포되자마자 살길 찾겠다고 술술 불더라. 최민석이 과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했던 거, 박말자가 그 돈 세탁해 주려고 차명 계좌 쓴 거 전부 자백했어. 녹취록이랑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겼어.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 폭행이나 난동 수준이 아니야. 범죄 수익 은닉의 아동학대, 특수협박까지 더해지면 구속을 피할 수 없어. 내일 아침이면 영장이 나올 거야.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법이 느리다면 내가 더 빠르게 움직일게. 내일 아침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해줄게. 다음 날 아침 병원 앞 벤치에는 꼬질꼬질한 몰골의 최민석과 박말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병원 밖을 서성이다가 추위에 떨며 쪽잠을 잔 모양입니다. 박말자가 오들오들 떨며 최민석을 툭 쳤습니다. 야, 일어나봐. 해 떴다. 다시 올라가서 드러눕든가 해야지. 돈 나올 구멍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최민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쪽팔리게.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유리 그녀는 전화도 안 받고. 시끄러.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사기꾼한테 당했겠어? 빨리 가기나 해.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병원 현관으로 향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두 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최민석 씨, 박말자 씨 맞습니까? 최민석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형사 한 명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두 분을 불법 도박장 개설,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체포요? 아니, 도박이라니요. 그거 다 옛날 일인데. 최민석이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지만 형사는 단호하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유리 씨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던 사이트 서버 기록이랑 어머니 계좌로 돈 세탁한 내역까지요. 변명은 서에서 하시죠. 김유리, 그년이 배신을 해? 최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말자도 형사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지역 유지 박말자야. 내가 내 돈 굴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주머니 횡령의 탈세 혐의도 추가되어 있어요. 얌전히 가시죠. 형사들이 박말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자 박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민석이 불현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 우리 엄마가 한 짓이라고요. 박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민석아,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최민석이 억울하다는 듯 형사에게 매달리며 떠들어댔습니다.
진짜예요. 도박 사이트도 엄마가 돈 대줘서 만든 거고 애 데려오라고 시킨 것도 엄마예요. 저는 그냥 효도하느라 그런 건데 왜 저를 잡아가요? 엄마가 주범이에요. 박말자는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 천하의 호로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빚 갚아주느라 집까지 날렸는데 나한테 덤터기를 씌워. 박말자가 수갑찬 손으로 최민석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아, 엄마, 이거 나. 형사님, 이것 보세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폭력적이라니까요. 이놈이, 너 죽고 나 죽자. 경찰서로 연행되어야 할 모자가 서로 물고 뜯으며 개싸움을 벌이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혀를 차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사들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내어 각자 다른 차에 태웠습니다. 탑승해. 조용히 안 해? 쾅. 차 문이 닫히고 최민석과 박말자를 태운 호송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12층 특실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서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서 있던 도진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해? 서연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네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10년을 지옥에서 살았다니.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악몽은 깼고 넌 살아남았어. 그것도 아주 멋지게. 그날 오후 뉴스는 최민석과 박말자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전 남편의 추악한 민낯, 도박에 아동학대까지. 아들 빚 갚으려 며느리 핍박한 비정한 시어머니 구속.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서연의 SNS에는 응원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서연 언니, 준우 꼭 지켜주세요. 저런 시댁이라니. 언니가 보살이었네요. 정의구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서연은 병실 침대에 앉아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준우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서연이 얼른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깼어? 뭐 먹고 싶어? 피자 시켜줄까? 아니. 삼촌이 만들어준 샌드위치 먹고 싶어? 마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도진의 손에는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준우의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준우, 삼촌이랑 통했네?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 사왔지. 와, 삼촌 최고. 준우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도진에게 안겼습니다. 아직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진이 준우를 안고 비행기를 태워주자 병실 안에는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가 아빠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도진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판결문이었습니다. 주문. 피고 최민석의 친권을 박탈하고 원고 이서연을 사건 본인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서연이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됐어요. 친권 박탈이래요. 이제 준우, 온전히 제 아이예요. 축하해, 서연아.
정말 고생했어. 도진이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석의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최민석 씨가 합의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반성문도 썼고요. 합의만 해주시면 위자료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연이 도진과 준우를 한번 바라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쓴 반성문은 휴지 조각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합의는 없습니다. 죄가 남김없이 다 치르고 나오라고 하세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제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서연은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쾌함과 함께 묵은 체증이 완전히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병실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릿결이 바람에 흩날리고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표정으로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1월 1일 새의 아침, 세상은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하지만 여기 세상의 끝자락인 교도소 독방에는 냉기만이 감돌고 있군요. 푸르스름한 수의를 입은 최민석이 덜덜 떨며 배식구로 들어온 플라스틱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식판 위에는 멀건 국물에 퉁퉁 불어터진 떡국 몇 알과 씌어 빠진 김치뿐입니다. 최민석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4885. 새해 첫날부터 왜 짜고 그래? 재수없게. 복도를 지나던 교도관이 혀를 차며 철창을 툭 쳤습니다. 최민석이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교도관을 쳐다보며 울먹였습니다. 교도관님, 떡국이 너무 맛이 없어요. 우리 서연이는, 아니, 전처는 굴을 잔뜩 넣고 참기름을 둘러서 끓여줬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그 귀한 마누라 등쳐먹다가 여기 들어와 놓고 무슨 타령이야? 잔말 말고 먹기나 해. 남기면 국물도 없다. 교도관이 매정하게 돌아서자 최민석은 불어터진 떡을 억지로 입에 넣으며 오열했습니다. 입안에서 뭉개지는 떡의 식감이 마치 자신의 망가진 인생 같아 목이 메어왔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비는 건데. 흑흑. 차가운 독방 바닥에 최민석의 후회 어린 통곡 소리만 메아리칠 뿐 아무도 그에게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재개발 지역 쪽방촌. 한겨울 칼바람이 문틈으로 숭숭 들어오는 단칸방에서 박말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 유지라며 떵떵거렸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해진 얼굴에는 도끼 대신 병색만 완연하네요. 박말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기장판 조절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기름 보일러는 꿈도 못 꾸고 전기세 무서워서 장판도 못 켜니 이게 사는 거냐? 그때 벌컥하고 낡은 방문이 열리더니 주인집 할머니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박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밀린 월세 언제 줄 거야? 오늘까지 안 주면 짐 다 뺀다고 했지. 박말자가 화들짝 놀라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새해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내가 돈 떼먹을 사람이에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폐지 모아둔 거 팔면. 폐지? 그깟 폐지 팔아서 몇 푼이나 된다고.
시끄럽고 짐 싸. 나도 더는 못 봐줘. 주인 할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박말자가 바닥을 치며 서러움에 복받쳐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강남에 빌딩을 살 뻔했는데 그 사기꾼년한테 홀려서 이 꼴이 되다니. 민석이 이놈은 감옥에서 밥이나 먹고 있는지. 으흐흑. 박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화려한 한복을 입은 서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떡국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곁에는 건강하게 자란 준우와 훤칠한 도진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말자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 내 손주, 저기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저 복을 발로 찼어. 내가 미친년이지. 박말자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차가운 방바닥을 적실 뿐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반면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서연이 최고급 한우를 듬뿍 넣은 떡국을 대접에 담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자, 다들 식사하세요. 떡국 식겠어요. 와, 냄새 진짜 좋다. 엄마, 나 고기 많이 줘. 어느새 훌쩍 커서 초등학생이 된 준우가 식탁으로 달려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편안한 니트 차림의 도진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타났습니다. 우리 준우, 벌써 배고팠어? 새해니까 떡국 먹고 나이도 1살 더 먹어야지. 삼촌, 나 이제 8살이야. 학교 가서 공부도 1등 할 거야.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준우의 당찬 말에 서연과 도진이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도진의 앞에 떡국을 놓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도 많이 들어요. 요즘 재판 때문에 바빠서 얼굴도 반쪽이네. 서연이 네가 해준 밥 먹으면 금방 낫지.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따뜻한 아침 풍경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진이 서연에게 눈짓을 하며 테라스로 이끌었습니다. 탁 트인 한강뷰가 눈부시게 펼쳐진 테라스에서 도진이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서연이 도진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뭔데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서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진이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너랑 준우 곁에 있으면서 매일 생각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다시 만난 거라고. 서연아, 이제 삼촌 말고 진짜 아빠 그리고 진짜 남편 하게 해줄래? 나랑 결혼해줘. 서연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모두 씻겨주는 듯한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선배라면, 아니 오빠라면 평생 믿고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도진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켜보던 준우가 테라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와, 엄마, 삼촌.
뽀뽀하는 거야? 나도 끼워줘. 하하. 그래, 우리 준우도 이리 와. 도진이 준우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고 서연까지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한강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친정아버지가 모셔진 곳이었죠. 서연이 아버지의 사진 앞에 붉은 카네이션과 함께 가족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많이 늦었죠? 보여요?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저랑 준우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아빠가 보내준 사람인가 봐.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도진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연이랑 준우, 제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할아버지,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삼촌처럼 훌륭한 변호사 될게요. 준우가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자 서연이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선 세 사람은 도진의 차를 타고 겨울 바다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동에 바다가 시원한 파도 소리를 내며 그들을 반겨주었죠.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래사장을 걷던 준우가 나뭇가지를 주워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삼촌, 이거 봐라. 준우가 쓴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찼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도진이 그 글귀 옆에 쭈그리고 앉아 덧붙여 썼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음.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예요, 유치하게. 왜? 사실이잖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도진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은 갔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찬란한 봄이 왔잖아요. 파도가 밀려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웠지만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갈 앞날은 그 어떤 파도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눈부셨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마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피어난 매화꽃 같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느꼈을 절망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시련을 보란 듯이 이겨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며느리를 내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은 시댁의 최후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서연 씨가 몸소 증명해 주었네요.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연 씨처럼 곧 눈부신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따뜻하고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